안녕하세요, 통통님들. 서서에게 물어봐. 116회 방송 새해 첫 어려운 말 쉬운 말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들 새해 첫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라이브에서는 인사를 못 드리니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통통님들. 통통님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주 첫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2024년 신년 특집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새해에 자주 볼 수 있는 어려운 말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뉴스에서도 보이고 방송에서도 보이고 길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보이고 평소에도 자주 듣게 되는 단어들 6가지를 가져왔어요. 오늘의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단어는 평소랑 좀 다르게 또 5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어를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갑진년, 두 번째 단어는 해돋이, 세 번째 단어는 신정, 네 번째 단어는 구정, 그리고 5번째 마지막 단어는 인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갑진년, 해돋이, 신정, 구정, 인력, 이 5가지 단어인데요. 이 5가지 단어를 한번 어려운 말 쉬운 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은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푸른 용의 해, 2024년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기서 갑은 푸른색이란 뜻이고요. 진은 용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신년특집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신 통통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였잖아. 2024년은 무슨 해일까? 2024년은 갑진년이라서 푸른 용의 해라고 하더라. 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소소한 한마디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갑진년이란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60갑자라는 표를 보고 그 해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 표에는 60개의 이름이 있어서 60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름을 사용해요. 또한 그 해의 이름에 따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의 띠가 정해져요. 토끼띠, 호랑이띠처럼 그 해를 대표하는 동물 이름에 띠를 붙여서 부르지요. 예를 들어서 2024년에 태어난 사람은 용띠예요. 2024년인 갑진년에 용을 뜻하는 글자 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난 해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띠인지 알고 싶다면 태어난 연도에 띠를 붙여서 검색해보세요. 2024년 띠처럼 검색하면 돼요. 지난주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무슨 띠인지 다들 채팅으로 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단어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신정이란 단어예요. 네, 신정이란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신정은 이런 뜻입니다. 양력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뜻한다고 합니다. 신은 새로운 신자이고요. 정은 첫 번째 달, 1년의 가장 첫 번째 달을 정월이라고 해서 정이 첫 번째 달이란 뜻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구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잠깐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쓰여요를 보면서 한번 더 같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1월에 만나자. 언제가 좋을까? 신정이 쉬는 날이니까 여유롭게 그때 보자 라는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1월 1일은 쉬는 날이니까 신정해 보자고 약속을 하는 대화였어요. 소소한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과 음력 2가지 방식으로 날짜를 세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주로 양력을 사용해서 날짜를 세지요. 양력은 해의 움직임,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날짜를 세는 방식이에요. 양력과 음력은 날짜를 세는 방식이 서로 달라서 음력 날짜가 양력 날짜보다 느려요. 예를 들어서 양력으로는 1월 1일이어도 음력으로는 아직 2023년 11월이랍니다. 평소 본연 달력에서 양력 날짜와 음력 날짜를 찾아보고 싶다면 날짜마다 크게 적힌 숫자가 양력 날짜고요. 큰 숫자 아래에 작게 적힌 숫자가 음력 날짜입니다. 통통님들 중에는 생일을 양력으로 세는 분도 있고 또 음력으로 세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력에 음력 날짜가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은 작게 15일
15이라고 음력 날짜가 쓴 게 많거든요. 그때가 보름달이 뜨는 때라서 15라고 음력 날짜는 꼭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음력 날짜를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어를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아까 잠깐 봤던 구정이라는 단어예요. 네, 세 번째 단어는 구정입니다. 구정은 어떤 뜻이냐면요. 음력 1월 1일입니다. 신정이 양력 1월 1일이었죠. 그래서 구정은 음력 1월 1일입니다. 네. 우리가 설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구자는요, 옛날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고요. 정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구정하면은 첫 번째 달의 첫날, 음력 1월 1일입니다. 네, 이렇게 쓰여요. 한번 읽어볼게요. 2024년 구정은 언제야? 2월 10일. 그날이 음력으로 1월 1일이야. 설날은 2월 10일이 되는 거죠. 2024년 구정이니까 설날은 2월 10일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보다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구정, 신정 이런 말을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소소한 한마디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정은 설날의 옛 이름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다스리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양력 1월 1일을 한 해의 첫날로 정하면서 새로운 설이란 뜻의 신정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첫날로 여기던 음력 1월 1일을 오래된 설이라는 뜻의 구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후 1989년에 음력 1월 1일을 다시 지금의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까지 이제 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구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구정보다는 설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구정은 명절이라서 음력 1월 1일에 앞뒤 하루씩 보통 3일을 쉰다고 합니다. 설날 전날, 그리고 설날 다음 날을 설날 연휴로 정해서 쉽니다. 올해는 2월 10일이네요. 2월 10일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 또 휴일이랑 겹쳐서 그 다음날 2월 12일이 대체 공휴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달력을 새로 보면서 휴일은 언제인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단어를 볼게요. 네 번째 단어는 해돋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단어, 어떤 뜻일까요? 해돋이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모습, 아니면 해가 막 떠오르는 때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일출이 있고요. 반대말로는 해넘이가 있다고 합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거의 반대, 그러니까 해가 막 지고 있는 모습이나 해가 막 지고 있는 때를 해넘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쓰여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월 31일에 뭐 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갈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소한 한마디를 보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쪽 바다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해돋이를 보기 좋은 장소를 해돋이 명소, 일출 명소라고 부르는데요. 해돋이 명소를 검색하면 여행 겸 놀러가기 좋은 다양한 장소들이 나온답니다. 한 번쯤 해가 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동쪽 바다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해돋이 명소, 일출 명소는 정동진, 강릉 쪽에 있는 정동진이 있고요. 남쪽에 있는 포항이라는 도시에 간절곶, 이런 곳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곳도 해돋이 명소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12월 31일, 1월 1일이 다가오면 해가 뜨는 시간도 사람들이 막 다 공유하고 인터넷에 나오고 또 뉴스로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5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인력입니다. 인력.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인력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의 날짜가 한 장에 한 개씩 적혀있는 물건. 인력은 달력과 비슷한 물건입니다. 달력은 한 장에 한 달 동안의 날짜가 적혀있는데요. 인력에는 한 장에 하루의 날짜만 적혀있어요.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한 장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달력은 12장, 1년이 12달이니까 12장만 들어있는데
인력은 365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해인데 달력 샀어? 이번에는 인력으로 사봤어. 매일 아침 인력을 뜯으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달력을 사는 분도 있고 인력을 사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맨날 이렇게 인력을 뜯으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소소한 한마디도 나와 있죠. 자, 인력은 뜯거나 넘겨야 다음 날짜를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력을 사서 매일 한 장씩 뜯는 걸 소소한 습관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력은 매일 확인해야 하니까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사용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인력은 한 달에 한 번씩만 넘기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날짜마다 좋은 글이 적힌 인력도 있어요. 인력을 넘길 때 좋은 글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혹시 명언이란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이렇게 인력에 적어서 맨날 새로운 명언을 보고 힘을 얻고 잘 살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5개의 단어를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 5개의 단어를 퀴즈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오늘은 5가지 단어를 한번 어려운 말 쉬운 말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퀴즈를 한번 또 풀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건데요. 해가 막 떠오르는 모습이나 때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해가 막 떠오르는 모습이나 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렇게 쓰였죠. 12월 31일에 뭐 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동해바다로 새해 첫 땡땡땡을 보러 갈 거야. 여기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1번 해넘이, 2번 해돋이입니다.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의 날짜가 한 장에 한 개씩 적혀 있어서 매일 한 장씩 뜯어서 그날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달력이라고 한다. 맞다, O, 아니다, X입니다. 맞는지 아닌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맨날 한 해의 날짜가 한 장씩 적혀있는 이 물건은 달력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렇게 평소와 달리 또 신년 특집으로 평소 4개였는데 오늘 5개의 단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해돋이를 보러 가신 적이 있나요? 사실 날씨가 겨울엔 너무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러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요. 그래도 약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겨울엔 해가 좀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고 한 7시 정도에 일어나서 해가 잘 보이는 바다 같은 데 가면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는 올해 갔는데 좀 날씨가 흐려서 늦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다림이 좀 있긴 하지만 거기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뭔가 또 희망찬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달력과 관련된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그 통통님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달력을 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이어리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면서 한번 하루를 기록하기도 하고 다음 날을 이제 계획해보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달력을 사진 않았어요. 주위에 하나씩 받게 되는 게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 소소한수통에서도 달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달력이 어디선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이어리도 저도 치킨을 먹고 이제 받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올해를 잘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올해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기 좋으니까 여러분도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활용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쉬운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성통님들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 어려운 말 쉬운 말 코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여러분.